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밀리터리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황 전달하겠습니다. 방어보다는 공격이 훨씬 어렵다는 것을 우크라이나군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남부 도네츠크 및 자포리지아 방면에서 대공세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결과는 대공세 개시 이후 2주가 지나는 동안 8개의 조그만 마을을 점령한 수준으로 이마저도 완전 장악하지 못하고 일부는 다시 러시아군이 탈환하는 등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서방 측 언론에서도 대공세의 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의 발표이긴 하지만 조그만 몇 개 마을을 점령하는 데만 서방이 공급한 군사장비의 30% 정도를 잃은 상황에서 이곳에서 다시 러시아군의 1차 방어선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희생이 뒤따를 것이 분명하고 사실 돌파가 가능할지도 불분명해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6월 19일 에스토니아 정보국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현재까지의 상황을 평가하고 전략을 수정하기 위하여 1, 2주가량 공세를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 정보기관의 주장이라 사실일지 알 수 없으나 당연히 성공 가능성이 낮은 전략을 그대로 끌고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6월 19일자 러시아 국방부 1일 전황 브리핑 전달하겠습니다. 브리핑 이후에는 러시아 측 텔레그램이 전하는 브레미우카, 헤로손 및 오리키우 전선의 교전 상황을 전달하며 이어서 한나 말야르 우크라이나 국방 차관이 쿠판스크 및 도네츠크 전선에서 러시아군의 공세에 고전하고 있다고 언급한 내용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1일 전황 브리핑 2023년 6월 19일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외국산 군사장비 저장소에 대해 해상 기반 장거리 고정밀 무기로 집단 공격을 실시했습니다. 할당된 목표들이 무력화되었고 공격 목표가 달성되었습니다. 하루 동안 우크라이나군의 공세 시도가 가장 활발한 곳은 남부 도네츠크와 도네츠크 방면이었습니다. 남부 도네츠크 방면에서는 동부 집단군의 부대와 항공 및 포병이 브레미우카 돌출부 근처에서 우크라이나 연합부대의 3번의 공격을 격퇴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손실은 전차 1대, 장갑차 12대, 외국제 전투공병 차량 1대였습니다. 또한 자포리지아주 말라야 토크마츠카 근처에서 우크라이나군의 2번의 공격을 격퇴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전차 2대, 보병 전투차량 10대, 장갑차 2대를 무력화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손실은 병력 100명, 전차 3대, 보병 전투차량 10대, 장갑 전투차량 14대, 차량 4대, 그보즈티카 자주포 2문, D-20 곡사포, MSTAB 곡사포, D-30 곡사포였습니다. 도네츠크 방면에서는 남부 집단군 부대가 도네츠크주 페로보마이스크, 페트로브스코이, 스타로미야일리우카 인근에서 우크라이나군의 4번의 공격을 격퇴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손실은 340명의 병력, 장갑 전투차량 2대, 차량 5대, 폴란드산 크랍 자주포 1문, D-20 곡사포, MSTAB 곡사포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제5 돌격여단의 탄약고 한 곳이 도네츠크주 이바노브스코이에서 파괴되었습니다. 쿠판스크 방면에서는 서부 집단군의 육군 항공 및 포병이 하르키우주 팀키우카 인근에서 2개의 우크라이나 사보타주 및 정찰 그룹을 무력화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손실은 병력 최대 25명, 장갑차 3대, 차량 4대, 폴란드산 크랍자주포 1문이었습니다. 크라스니 리만 방면에서는 중부 집단군의 항공 및 포병이 루간스크주 쿠즈미노, 마키이우카 및 쉐레브리안스크 숲지대의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했습니다. 3개의 우크라이나 사보타주 및 정찰 그룹이 도네츠크주 얀폴리우카와
루간스크주 체르보나 디보로바 및 크레민나 인근에서 격퇴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손실은 병력 105명, 보병 전투차량 2대, 장갑 전투차량 2대, 픽업트럭 2대, 그보지디카 자주포 2문, D-20 곡사포 및 D-30 곡사포 각 1문이었습니다. 헤르손 방면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의 병력 손실이 40명 이상, 차량 4대, 미국산 M777 견인곡사포 1문이었습니다. 러시아 연방군의 작전 전술 및 육군 항공, 미사일 부대 및 포병은 93개의 우크라이나 포병 유닛과 102개 지역의 병력 및 장비를 무력화하였습니다. 2개의 포병 창고가 피격되었습니다. 자포리지아에 위치한 우크라이나군 제1513 포병 및 제61 기계화 여단의 무기 창고였습니다. 방공시설은 자포리지아주 오리키우 근처에서 우크라이나 공군의 밀8 헬리콥터 한 대를 격추했습니다. 5발의 하이마스 로켓이 요격되었으며 14대의 우크라이나 무인기가 자포리지아주 파티카트키, 폴로히와 도네츠크주 키릴리우카 및 루간스크주 니콜라이에브카, 즈미요브카, 헤르손주 스타라이아 즈브로브카, 하르키우주 벨리키 비셸록에서 격추되었습니다. 특수군사작전 동안 우크라이나군의 총 손실은 항공기 444대, 헬리콥터 240대, 무인기 4700대, 방공미사일 시스템 426문, 전차 및 기타 장갑 차량 1만 192대, MLRS 장착 전투차량 1125대, 야포 및 박격포 5163문, 특수군사차량 11,047대였습니다. 이상 러시아 국방부의 6월 19일 1일 전황 브리핑이었습니다.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날 하루 우크라이나군의 손실을 정리하겠습니다. 병력 손실은 총 630명입니다. 쿠판스크 방면에서 45명, 크라스니 리만 방면 105명, 도네츠크 방면 340명이며 남부 도네츠크 방면 100명, 헤르손 방면 40명입니다. 자포리지아 전선의 전과가 제외되어 있는데 남부 도네츠크의 전과와 통합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전날 580명의 사상자가 나온 것과 이전의 손실과 비교해 볼 때 별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크라스니 리만 방면에서 105명의 병력 손실이 기록되었는데 평소 50명에서 80명대에 비해 많이 늘었습니다. 군사장비 손실은 전날에 비해 우크라이나군의 전차 및 장갑 차량의 손실이 크게 줄었습니다. 밀8 다목적 헬기 1대, 무인기가 14대 격추되었고 전차 및 기타 장갑 차량은 36대, 야포 및 박격포가 14대, 특수군사 차량이 19대 파괴되었습니다. 전차 및 기타 장갑 차량의 손실이 36대로 전날의 109대에 비해 70세대가 줄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가 일부 전선에서 기갑 차량 동원을 줄이고 병력과 기동 차량을 이용하여 공세를 펼친 결과로 보입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발표한 일자별 브리핑 내용을 종합해 볼 때 6월 4일 우크라이나 대공세 개시 이후 우크라이나는 총 810대의 전차 및 기타 장갑 차량을 잃었습니다. 대공세 개시 전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230대의 전차와 1550대의 기타 장갑 차량을 지원하였는데 계산하면 서방에서 지원된 총 1780대의 전차 및 기타 장갑 차량 중 810대, 즉 45.5%가 단 2주 만의 공세 기간 중에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실 규모는 러시아 측의 일방적 발표라서 과대 계산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은 러시아 텔레그램이 게시한 브레미우카, 헤르손, 오리키우 전선 상황을 순서대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6월 19일 기준으로 우크라이나는 기존 7개 정착지에 파티카트키를 추가하여 8개 정착지를 탈환하였습니다. 이후 상황입니다.
먼저 러시아 측 텔레그램이 전한 브레미우카 상황으로서 현지 시각 6월 19일 오전 10시 상황입니다. 브레미우카에서는 지난주에 비해 우크라이나군의 공격 강도가 감소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목표는 리브노폴과 스타로멀리니우카에 대한 공격으로 러시아 방어선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마카리우카는 러시아 부대의 사격 통제 하에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고지대에서 우크라이나군을 겨냥한 사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하베스트와 노보도네츠크 사이의 삼림지대에 200m 정도를 침투했지만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레바드노이와 노보다리우카를 잃은 후 러시아 부대는 프리유트노이 외곽에서 방어진지를 구축했습니다. 지난 하루 동안 2번의 공격을 격퇴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의 내용을 정리하면 우크라이나군이 마카리우카, 레바드노이, 노보다리우카를 장악한 상황이지만 마카리우카는 러시아군이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이 공세를 취했으나 격퇴된 상황입니다. 전날과 비슷합니다. 다음 헤르손 상황입니다. 이번 주 전체 전선을 따라 우크라이나군 반격의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됩니다. 카호우카 수력발전소 댐 파괴로 우크라이나군은 추가 준비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드니프르강 하류에 러시아군이 설치한 지뢰를 파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댐이 파괴된 후 우크라이나군은 10번 정도 소규모 부대를 투입시켰으나 격퇴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러시아군의 방어를 개방하고 다른 구역에서 공격이 준비되는 동안 러시아군을 긴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러시아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드니프르강의 최하류인 킴번 반도와 강 상류에서 공격을 진행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헤르손 및 드니프르강 지역 상황에 대한 텔레그램 내용이었습니다. 앞의 내용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카호우카 댐 파괴로 러시아군이 드니프르강 도하를 막기 위해 설치한 지뢰가 유실된 이점을 얻었고 강의 수위가 낮아진 틈을 이용하여 드니프르강 상류의 마른 지대를 이용한 도하 작전이나 아니면 강의 최하류인 킴번 반도 쪽으로 상륙하는 작전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킴번 반도 상륙 작전은 우크라이나의 현재 해상 수송 능력 등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드니프르강 상류는 댐 폭파로 인해 수위가 낮아지고 강바닥이 마르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공격 루트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여기는 러시아군이 방어선을 다시 구축해야 하므로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는 러시아군의 방어 전선을 넓히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리키우 상황입니다. 현지 시각 6월 19일 12시 현재 상황입니다. 자포리지아 방면에서 전투가 계속됩니다. 우크라이나 진영은 러시아 방어선을 돌파하고 파티카트키 근처의 회색 지대를 확장하려고 합니다. 폴로지스키 구역이 비교적 차분한 반면 오리키우 근처에서 주요 전투가 펼쳐졌습니다. 로보트네 근처에서 반격의 결과 러시아군은 시로카야 및 추벤코브 라인에서 노보다닐리우카 남쪽의 빼앗긴 위치를 다시 장악했습니다. 곧 전투가 개시될 것입니다. 다른 오신트 정보에 따르면 말라야 토크마츠카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사보타주 및 정찰 그룹을 러시아군이 격퇴했다고 합니다. 또한 회색 지대에 있던 파트카트키에 우크라이나군이 다시 진입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야간에 우크라이나군은 전진에 실패했으며 러시아군은 주변 고지대에서 공격을 실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전술은 변함이 없습니다. 회색 지대로 전진하고 대규모 보병으로 러시아 진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상 러시아 측 텔레그램이 전한 오리키우 및 그 주변 상황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우크라이나군이
총 8개 정착지를 토란한 전날 상황에서 오늘도 우크라이나군이 공세를 계속 가하고 있지만 전선 변화는 크게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뉴스가 전한 내용 전달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뉴스가 뉴스 진행 과정에 한나 말야르 국방차관과 화상 인터뷰를 하였는데, 여기서 말야르 국방차관은 현재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교전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한나 말야르 우크라이나 국방차관이 6월 19일 밤 10시 27분에 텔레그램에 올린 내용을 번역하여 전달합니다. 현재 동부의 상황은 어렵습니다. 적은 군대를 키웠고 리만과 쿠판스크 방향으로 적극적인 공격을 수행하여 주도권을 잡으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포격 활동이 매우 거셉니다. 뜨거운 전투가 계속됩니다. 적은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지역의 경계에 도달하려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현재 이곳이 적의 주요 공격 라인입니다. 따라서 적은 상당한 수의 부대, 특히 공수부대를 동부에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군대는 적의 전력과 장비의 우월성에 맞서 용감하게 행동하며 적의 전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크라이나 뉴스가 한나 말야르 국방차관과 인터뷰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차관의 인터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이 남부 도네츠크와 자포리지아에 공세를 집중하는 반면 러시아군은 상당한 병력을 전선의 동부인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지역에 투입하여 원래 목표인 돈바스 전역 점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상당히 고전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우크라이나의 전략 변화에 앞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수세가 아닌 공세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세의 주도권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로 넘어가는 듯한 분위기도 느껴집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